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뭘 그렇게 썼다고 통장이 왜 이렇게 텅 비었지? 저도 그랬어요. 통장을 들여다보면 깜짝 놀라는데 기억나는 건 커피 한 잔, 손주 선물 하나, 모임 나가서 봉투 하나 낸 것 정도? 근데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60대 이상 가구의 41%가 매달 적자 생활 중이랍니다. 그리고 이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나는 큰돈 쓴 적이 없어요. 그럼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내 유일한 낙이야. 이거라도 없으면 내가 뭐로 버티겠어? 커피 한 잔, 손주 선물, 모임 봉투. 그땐 나를 위한 소비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게 다 감정값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감정값이 제 지갑을 조용히, 아주 조용히 비워내고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 고개 끄덕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도 그래요라고 써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하나쯤은 떠오를 거예요. 아, 나도 이것 때문에 지갑이 새고 있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알려드릴 9가지 중에서 단 하나만 줄여도 지갑도 마음도 분명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앞으로 10년을 지키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 첫째, 남이 정한 일정에 지갑이 열립니다. 김서방 돌잔치가 다음 주고 박 사장 아들 결혼식이 그 다음 주. 달력의 모임이 하나둘씩 늘어날수록 지갑은 조용히 비워지고 있습니다. 빠지면 예의 없어 보일까봐, 섭섭해할까봐 걱정돼서 내 사정은 제쳐두고 참석한 자리들 많으시죠? 서울의 김봉자 어르신 말씀입니다. 한 달에 모임만 5개, 봉투값이 30만 원 넘게 나갔어요. 다 챙겨야 사람답게 사는 거라 생각했죠. 근데 병원은 계속 미루고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더라고요. 이렇게 나가는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슬픈 건 내가 진짜로 가고 싶었던 자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만 선택하고 빠질 땐 정중하게 말씀하세요. 관계는 돈이 아니라 생각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남의 일정보다 내 삶을 먼저 챙기세요. 둘째, 손주 사랑이 통장 부담이 됩니다. 어르신, 손주 볼 때 제일 행복하시죠? 그 웃음소리 들으면 지갑이 절로 열립니다. 장난감 하나, 옷 한 벌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점점 커져서 용돈, 학원비, 심지어 스마트폰까지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부산의 김영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손주 유치원비 내주고 영어 학원도 도와주다 보니까요. 어느 날 병원 진료비가 밀렸더라고요. 아프면 손주도 못 보는데 내가 뭘 한 건가 싶었죠. 물론 사랑이죠. 하지만 기억에 남는 건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같이 먹은 수박 한 조각, 손잡고 걷던 골목길. 그게 손주에겐 평생 기억될 추억값입니다. 돈보다 시간을 주세요. 손주에게 너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내겐 제일 큰 기쁨이야 라고 말해주세요. 그 사랑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 셋째, 이사보다 무서운 건 월세입니다. 나이 들면 그냥 편한 데서 살아야지 하시면서 월세 70만 원, 관리비까지 합치면 90만 원 넘게 나가고 있진 않으세요? 광주 정석진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익숙한 동네 떠나는 게 겁났죠. 근데 한번 옮기고 나니까 월세 20만 원 줄었고 식비도 관리비도 다 내려가더라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내가 공간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간이 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사는 귀찮고 힘든 일이지만 그 한 번의 수고가 앞으로 매달 20만 원씩 절약되는 기회가 됩니다. 더 작은 집이 더 큰 여유를 줄 수 있습니다. 병원비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참는 비용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긴 통증, 다 낫겠지 하며 미룬 병원 예약, 참는 것도 돈이 드는 거 아시죠? 문제가 커진 다음에 병원 가면 시간도 돈도 훨씬 많이 듭니다. 대전의 이성구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참고 참다가 결국 인공관절 수술했어요. 병원비에 재활비까지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300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참는 건 절약이 아닙니다.
건강을 미루는 비용은 결국 더 큽니다. 작은 증상일수록 바로 진료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국가건강검진 꼭 받으시고 병원비 걱정되신다면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지원 혜택도 꼭 문의해보세요. 다섯째, 고정비용은 줄이지 않으면 계속 셉니다. TV, 인터넷, 핸드폰 한번 가입하고 나면 매달 빠져나가는 돈. 근데 이걸 5년, 10년 넘게 같은 요금제 쓰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인천의 정영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어요. TV는 잘 안 보는데도 셋톱박스 요금까지 계속 냈더라고요. 인터넷 약정 끝난지도 몰랐고요. 전화해서 바꾸니까 1년에 15만 원 넘게 아꼈어요. 6개월에 한 번 자동이체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필요 없는 요금제는 해지하고 통신사에 전화해서 요금제 상담 한 번만 받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무심코 사는 1+1의 늪에서 벗어나세요. 마트에서 이건 싸네 싶어서 샀는데 집에 와보니 같은 물건이 또 있고 다 쓰지도 못한 채 유통기한이 지나가 버립니다. 경기 오산에 사는 박기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어요. 된장, 간장, 참기름이 다 2개씩 있어요. 1+1 행사만 보면 손이 가요. 그런데 결국은 못 쓰고 버린 것도 많아요. 싸다고 사는 건 절약이 아닙니다. 쓰지 않는 물건은 짐일 뿐이에요. 장 보러 가기 전에 꼭 필요한 물건을 메모해 가세요. 할인보다 중요한 건 소비의 계획입니다. 7번째, 무계획 현금 인출, 새는 돈의 시작입니다. 편의점, 병원, 약국 앞 ATM 급하게 뽑은 10,000원, 그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현금으로 쓰면 어디에 썼는지 기록이 안 남고 그게 한 달 모이면 지갑이 텅 빌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김미정 어르신 말씀이에요. 현금이 있으면 그냥 쓰게 되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체크카드로 바꾸고 나서부터 소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체크카드나 자동 기록되는 결제 수단을 사용하세요. 소비가 보이면 조절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식사 한 끼를 외식이나 배달로 해결하는 습관 무시 못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배달앱 많이 쓰십니다. 밥하기 귀찮아서 한 끼쯤은 괜찮겠지 하다 보면 한 달 배달비가 10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이정학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편해서 자꾸 시켜 먹었는데 어느 순간 카드값이 겁나더라고요. 집에 밥솥이 있는데 안 쓰고 있었어요. 하루 한 끼라도 집밥으로 시작해보세요. 계란 하나, 국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건강도 챙기고 지갑도 지킬 수 있어요. 마지막 9번째, 나를 위한 소비는 미룰수록 손해입니다. 이 돈이면 애들한테 써야지, 나중에 아프면 써야지 하며 계속 나를 위한 소비는 뒤로 미루십니다. 충남 홍성의 최복희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어요. 치과 치료 미루고 여행도 안 가고 그 돈 다 어디 갔냐고요? 결국은 카드값이었어요. 쓸 땐 남을 위해 쓰고 막상 나를 위해선 아까워했어요. 나를 위한 지출은 낭비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나를 위한 선물, 나를 위한 외출, 그게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어르신,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나도 이거 해봤는데 싶은 거 하나쯤은 있었을 겁니다. 근데요, 이걸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아요. 9개 다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하나,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지금까지는 모르고 새는 돈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알고 지키는 돈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 9가지 습관을 점검해 보는 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내 인생의 틈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라에서 챙기라고 만든 것도 가족이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챙겨야 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오늘 영상 보신 김에 달력 한번 펼쳐서 꼭 필요 없는 일정 한 개만 줄여보세요. 그리고 손주에게 안 사줘도 될 장난감 하나는 내려놓고 그 돈으로 따뜻한 국 한 그릇 해 드세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분명 변화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지갑은 닫고 마음은 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